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그리고 프랑스죠. 네. 순방을 마치고 오늘날 귀국하셨는데. 10박 12일 네. 굉장히 오랜 출장을 마치고 네. 오늘 저 낮에 12시에 지금 도착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아, 박 그렇군요. 대통령 오늘 그 귀국 행사에는 새누리당의 최근 비대위원장이 되신 김유옥 위원장이 함께 나갔고요. 지금 화면의 왼쪽에 네, 곧 나갈 텐데요. 하여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른편에는 현규환 수석이라든지 이원종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귀국 행사를 나왔는데, 자,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이번에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이 되셨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국방부 차관으로 유명하신 백승주 의원이 저희 오늘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요. 자, 김유옥 위원장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한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순방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짧은데 네. 질문은 굉장히 부담 가는 질문이에요. 네. 내일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마 13박 4일 동안에 네. 긴 여정을 다니시나 수고했다고 네. 김유옥 위원장님이 아마 덕담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우리 인것까지 받고 대통령 건강 입장에서는 네. 아마 이 어려운 가운데 네. 아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네. 핵심 비대위원장을 맡아준 데 감사하고 크게 네. 기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덕담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네. 백승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나오시느라고요. 지역구인 구미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끝나면 또 지역구 챙기러 내려가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인기 서울에서 정말 없거든요. 구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구미에 지난 12월 달에 내려가서 네. 구미의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네. 시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구미에서는 인기가 여전히 예. 좋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꼭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대통령을 잘 도와드리라 이런 네.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일부의 이제 시민들께서는 네. 우리가 참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뽑았는데 네. 구미 발전을 위해서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아. 경북 발전을 위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조금 지역 섭섭하다. 입장에서 좀 서운한 예.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잘 도와드려라. 네. 정말 저는 또 그분들에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예. 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고 예. 주민들 대다수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국민의 총선의 여론이라는 것이요. 새누리당이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총선 직후에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네. 우리 당선된 분들이 얘기하지만 총선에 네. 상당히 많은 우리가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한 데 대한 깊은 성찰을 예. 해서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좀 더 수권 정당으로서 했던 그런 능력과 예. 그런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예. 그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과 비전은 그 내부의 어떤 갈등을 좀 더 네.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소해서 예.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예.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예.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좀 협치, 그죠? 여당과 야당이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당장 오늘만 해도 말이죠. 박 대통령이 돌아온 오늘 그 야당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계속 조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삼척종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회 고유의 권한인 원구성 문제까지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배수관 기자, 저 얘기가 나온 게 김도읍 원내수석이 집권 여당은 원래 청와대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지금 야당이 막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지금 당청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기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네. 이제 곧 다음 이제 대선 네. 곧 다가오는데요. 어차피 20대 국회 전반기에 힘겨루기는 시작이 됐고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원구성도 운영위, 정무위 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상임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예를 들면 그 상임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는 대통령이든 청와대에 관련된 정보라도 알 수도 있고 네. 불러서 상시청문회법 통과된다면 네. 청문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 벌써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원구성은 당분간 대치 국면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냥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강대강 구도로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집권당이기도 하지만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법, 상시청문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19대 마지막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 순방 중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시청문회법 관련돼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요. 찬성이 한 59% 됩니다. 네. 근데 반대는 한 26% 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상시청문회법을 갖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원구성은 지연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에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단을 갖다 차례로 선출하고 이후에 국가 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네. 검토 보고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예산 결산 특위가 본회의 열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할 때는 당분간 네. 상황은 대치 국면으로 그렇군요. 있다. 이런 국면에서 여당이 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당 대표 문제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 2달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의원님? 예, 우선 12박 13일 민계로 투혼으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네. 장기 해외 출장 갔다 오신 분에게 이 원내의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 금도에서 왔을 때 좀 생각할 점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기 여당 대표, 집권당의 대표는 2개의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네.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2개의 큰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책임감과 능력을 갖고 또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하나의 비전 경쟁을 거쳐서 네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2달 뒤에 하나의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